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74페이지 유동적 무효 6번입니다. 갑은 을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을이 병은행과 공모해서 대출계약서,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갑 명의로 위조한 다음 X토지에 병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네? 아들이 너무 못됐다. 놈의 자식이, 그죠? 못된 놈의 자식이. 근데 민법에 나오는 자식들이 이쁘고 착한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사례가 다 뭐 배신하고 사기치고, 그죠? 죽고. 그럼 뭐 이런 거 가지고 흥분을 해요? 이런 거 천진데. 예. 자, 그럼 1번 갑과 병 사이의 대출 계약은 무효이다. 맞아요? 예, 권한 없는 을이 지금 병과 공모해서 모친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거잖아요. 대출 계약 자체가 무효죠. 무권리자 처분행위예요. 2번 병명의 근저당 설정 등기도 또한 무효죠. 3번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갑이 소유자이지요. 병명의 저당권 등기 그거 무효니까 말소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4번 갑이 을의 처분 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래요? 자, 여기 봐봐요. 무권리자 처분 행위는 무권 대리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해요? 유추 적용하는 게 우리 판례죠. 그죠? 그럼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죠. 추인하게 되면 소구표 있나요? 없나요? 따져봐요. 그러니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따져보잔 말이에요. 자, 5월 1일 날 무권 대리 행위를 했죠. 6월 1일 날 추인을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럼 소구표가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있다. 그죠? 그래서 법학을 공부를 하시려면 이게 따져봐야 돼 자꾸. 예? 왜 이렇게 웃어요? 따져야 된다니까요. 따지면 외울 게 줄어들잖아요. 5월 1일 날 무권대리 행위를 했고 6월 1일 날 추인을 했으면 과거에 있었던 5월 1일자 행위를 유효하게 봐주는 것이니까 당연히 소구표가 인정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디가 틀린 거예요? 그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새로운이라니. 예? 그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소구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권리자 처분행위라는 사례가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이 판례 하나 알아야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무권대리에 있어서 추인을 하게 되면 소구표 인정되잖아요. 그죠? 소구표 인정된다는 것 두 개를 아셔야 돼요. 그 정보를 아셔야. 그래서 4번은 갑이 을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는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을 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 5번 갑이 자신의 피담보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했다면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갑이 자신의 피담보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를 할 필요가 굳이 있나요? 있죠. 아들인데 어쩔 거예요? 죽일 거예요? 말 거예요? 이거? 감옥에 넣으 예? 감옥에 넣으라고요? 지금 그거는 다른 사례하고 섞은 거잖아요. 지금 땅값이 오를 때 얘기잖아요. 이거는 지금 엄마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 아들이 사기친 거고 지금 위조해가지고, 그죠? 예, 그것도 다른 사례예요. 예. 7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는 않았는데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에요. 자, 1번 이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맞죠? 2번 을이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갑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지 않죠. 한마디로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채권적 효력이 없다. 3번 갑은 을의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죠. 왜냐하면 협력 의무는 무조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매매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잖아요. 동시행관계를 주장할 수 없고요. 4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죠. 투기 위험이 없었다는 뜻이니까. 5번 을이 병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이것은 뭐한 거죠?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확정적으로 무효죠. 따라서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자, 8번입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고 곧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 기억.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맞죠? 니은. 갑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당사자 간에는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채무가 없으면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 안 되니까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도 쓸 수가 없는 말이에요. 디귿.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계약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리을. 을은 허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저득이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허가 조건부 이행 청구도 할 수 없다 그랬죠? 네. 그러면 맞는 것은 기억하고 리을. 자, 9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맞지요? 요걸 뭐라 그러죠? 제척기간. 제척기간.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하든 말든 상관없이 6가지 사유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인식하여야 이게 틀린 겁니다. 3번. 취소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죠? 소급 무효, 다른 말로 처음부터 무효. 취소권의 법적 성질은 무슨 권?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로.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확정이 되면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맞죠? 10번입니다. 취소 원인이 있는 법률 행위는 1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죠. 2번. 불법 조건이 붙은 증여계약은 무효죠.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고. 3번. 강행법규 위반한 매매계약은 무효. 4번. 상대방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은 취소. 5번.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의 임대차는 무효. 그래서 취소 원인은 4번. 자, 11번입니다.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한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로는 읽어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 어떤 법정 추인이 아닌 거를 골라라 그랬죠. 그럼 우리 법정 추인 사유가 뭐였죠? 아까 이, 청, 경한, 담, 양, 강이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취소권자가 해야 법정 추인이고 상대방이 하면 법정 추인 안 되는 거 뭐 있죠? 그랬죠? 청량 그랬죠? 청량, 양도. 앞에 뭐 쭉 있었죠? 뭐였어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다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한 번 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떠올라요? 아까 우리 지상권 설정하면서 얘기했던 거? 이거는 뭐죠?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했을 때 법정 추인이고 상대방이 하면 법정 추인이 아니죠. 자, 그러면
11번에 보시면 1번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했어요. 이행을 하거나 받거나 법정 추인입니다. 2번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받거나 역시 법정 추인이에요. 그런데 3번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했죠. 취소권자가 이행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면 법정 추인인데 상대방이 하는 건 법정 추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3번이 답이죠. 4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양도했어요. 이건 법정 추인이지만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양도했다면 법정 추인 아닌 거죠. 4번은 법정 추인입니다. 취소권자가 양도했으니까. 다시 여기 이거잖아요. 양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권자가 양도하면 법정 추인이고 상대방이 양도하면 법정 추인이 아닌 거고. 5번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계계약을 체결했다. 이거 법정 추인이죠. 12번입니다. 1번 취소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맞지요? 2번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맞죠? 3번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이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그래요? 미성년자 법률 행위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나요? 취소권 가지고 있으니까 추인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미성년인 상태에서 추인해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되죠. 법정 대리인이 할 때는 가능합니다. 취소 원인 종료 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법정 대리인에겐 적용 안 돼요. 미성년자가 스스로 미성년인 상태에서 추인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얘가 성년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추인할 수 있는 거지만 법정 대리인은 그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 법률 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 원인 소멸하기 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3번이 틀린 겁니다. 4번 제한 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이후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맞아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했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년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성년자 된 상태에서 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이게 바로 추인이다 그 얘기죠.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되면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되죠. 자 13번입니다.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죠. 10년 3년 정답은 5번. 14번입니다.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틀렸죠?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 그럼 추인할 수 있는 날이다. 그 말은 어떤 날이죠? 추인은 언제 한다고 했어요? 추인권자가 취소, 원인, 종료 후에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취소 원인 종료 후에 비로소 추인할 수가 있는 거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는 말은 취소 원인이 종료된 이후이어야 된다. 미성년자라면 성년자가 됐을 때부터, 그죠? 제한 능력자라면 또 차고, 사기, 강박이라면 이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 그때부터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추인할 수 있는 날. 그래서 14번의 1번은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2번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가 아니라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에요. 3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 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된다. 틀렸죠? 제한 능력자는 무조건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고 현존 이익입니다. 현존 이익. 4번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 원인 소멸한 이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상관없다 그랬죠? 법정 대리인은.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5번이 답이죠.
자, 15번입니다.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안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는데 병이 갑의 미성년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했다. 법정 대리인 병이 취소한 거네요. 자, 다음 중 틀린 것 1번.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취소하면 소급 무효가 되죠. 2번. 갑이 미성년자임을 을이 몰랐어도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알든 모르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죠. 3번. 갑과 을의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고요. 4번. 갑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그럼 현존이익 반환해야 되는데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된다. 맞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시험 범위가 정확히는 아니에요. 이 부분은. 왜냐면 유흥비로 탕진했다면 그때는 유흥비로 탕진했잖아요. 그러면 남은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반환할 게 없는데 생활비는 어쨌든 써야 되는 돈이죠. 생활비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활비로 썼다면 이것은 어차피 자기가 써야 될 돈을 쓴 것이기 때문에 현존이익이 남아 있는 거예요. 유흥비로 썼다면 그건 안 써도 되는 건데 유흥비로 다 날렸다 그러면 남은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생활비라는 건 여기다 돈을 썼다 그러면 어차피 이거 들어가야 될 돈이잖아요.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이건 남은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대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만약에 생활비로 쓰지 않고 유흥비로 탕진했다면 반환할 금액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제 5번이죠. 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인 취소인가요? 상대적 취소인가요? 절대적 취소예요.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부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을 이유로 한 취소,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인 취소고, 잘 아시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얘는 상대적인 취소예요. 상대적 취소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 주장을 못해요. 근데 이 미성년,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주장할 수가 있다. 여기 포인트예요. 그러므로 5번 보시면 만약 을이 선의의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 했다면 병이 취소했을 때 정은 부호된다, 부호 안 된다? 부호 안 된다.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번이 틀린 겁니다. 만약에 15번 문제가 나왔을 때 4번을 답으로 하게 만들었다면 이거는 소송감이에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부분이에요. 자, 16번입니다.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다.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랬죠. 갑이 을을 기망했지요. 그럼 사기 당한 사람은 을이죠. 따라서 을은 취소권자입니다. 1번. 갑은 취소권자의 상대방이에요.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어요. 상대방의 이행 청구는 법정 추인이 아니죠. 2번.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어요. 역시 상대방이 하는 양도는 법정 추인 아니죠. 3번. 갑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했어요. 을이 받았으면 법정 추인인데 아직 받았다고는 얘기 안 했네요. 4번.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이유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했어요. 이거는 자기가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줬다는 말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걸 포함한 거죠. 4번이 정답. 5번. 을이 매매계약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정에게 양도했다. 봐봐요. 매매계약 취소를 통해서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그럼 취소한다는 얘기죠. 법정 추인은 취소권이 소멸하는 거잖아요. 이건 취소하는 거니까 얘는 법정 추인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정답은 4번. 17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 1번. 통정 허위 표시에 따른 매매는 무효. 2번.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 계약이야.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 계약이라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거라 그랬죠. 이거 추인할 수 있나요? 1번 통정허위 표시에 따른 매매계약은 무효인데 당사자가 추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이것도 추인할 수 있죠.
3번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야. 무권대리인도 추인할 수 있죠. 4번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추인할 수 있죠. 5번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 허가 고용 내 토지거래 계약은 추인할 수 없죠. 그죠? 자, 18번 마지막 문제예요.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수급해서 유효한 등기가 된다. 그래요? 무효행위를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유효라 그랬잖아요. 수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이거는 수급하여 그랬으니까 요게 틀린 겁니다. 말장난이죠. 소급하여가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소급하지 않습니다. 2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 3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 다른 정황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죠? 무효행위 추인. 4번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이걸 뭐라 그래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갑이 그 처분을 추인한다면 처분행위 효력이 갑에게 미친다. 무권들이 추인처럼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5번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이후에 해야 효력이 있죠. 무효 원인이 계속 존재한다면 추인해도 무효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 복습 꼭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